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또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습니다. 또한 기자로 위장하여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셋,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원 개혁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찰개혁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 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어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2022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 건전성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 교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이어 예산 편성 지침 사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정책의 예산 성과 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 성과 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며 민생과 경제와 평화가 좌우될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감사원 지위에 대해 정확히 하는 부분이나 기재부에 대한 견제 부분도 사실상 이제 개헌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저 발표문에 보시면 개헌을 전제로 하는 저희의 방안과 개헌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정말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헌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헌 전이라도 법률을 통해서 또는 법률 아닌 그 법률 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감사건 국정조사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현재 권력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개는 구별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제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대공수사권 이미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법률로 이미 폐지되었는데 그 법률을 윤석열 정권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공수사권 이미 폐지되어 가지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을 경찰로 보내는 작업, 그 다음에 경찰 내 대공수사 요원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과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원래 법률은 이미 바꿨기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이 고위 협의체를 만들어서 업무 이관 문제, 그다음에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대공수사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파견하는 문제, 그 경찰 내 대공수사국의 요원들을 또 새롭게 훈련한다거나 모집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게 되면 그 이미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민의힘 여러 관계자들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돌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현행 국회 의석 구조 하에서 이미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복구시키는 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법률로 확정된 대공수사권 이전을 당장 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네. 일단 지금 여러 언론에서 20, 30대 지지가 낮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게 그 출발이 한국갤럽의 뭐 지지 단중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온 미디어 토마토, 스트레이트 뉴스 등등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의 여론조사 그 지지율은 2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그 20% 초반이 우리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의 지지율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다른 세대별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 한국갤럽에서의 그 여론조사 하나,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20대가 20% 초중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니까 확인해 보시라. 근데 그게 그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그 이걸 쓰지 않는데 저는 왜 안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20% 그 20대의 0% 지지를 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던데, 전혀 다른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왜 그거는 인용하고 쓰지 않는지, 왜 그 발언을 했던 여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던데 왜 그분들에게 반문하지 않는지, 기자분들이 반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6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 여론조사와 별도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20, 30대 그 청년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을 저희 스스로 성찰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20, 30대 청년들의 고통과 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런 정책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구별해서 따로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여론조사 수치는 여론조사 심의에 올라왔던 갤럽조사, 미디어 토마토 조사, 리얼미터 조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하시지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하시죠. 수원의 정민기자라고 합니다. 본격 선거 운동 전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입회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해당 방문 일정이 없으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추후에 수도권 방문 일정이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방문합니다. 이제 그 저희가 동선을 잡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동선을 잡았고요. 수도권 당연히 방문할 것입니다. 나중에 수도권 지금 오늘 말고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전국을 뭐 돌 건데 그 동선 흐름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저희의 총선에 대한 태도 또는 전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질문. 부산전에서 내일 선거 운동 시작되는데요. 일단 내일 일정이랑 출정식도 치러지는데 그 일정을 하고 계신지 예, 다 짜져 있고요. 조만간 공지를 오늘 중에 공지하겠죠 아마. 예, 조만간 공지할 거니까 저희가 언제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아마 곧 공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해정시로 이전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세종시 이전 찬성하고 저는 국회 세종시 이전 말고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되었던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그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그건 세종은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 국민들이 그 대법원 건물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검찰청, 일반 시민들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 없습니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방 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말한 그 사정기관, 넓은 의미에서 사법기관, 사정기관의 그 지방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모든 신당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수 되는 거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 예. 저 하나 네. 한동훈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일대 토론이라는 네. 지금도 이용하신다면 어떤 일대로 좀 제가 지금 여러 번 진짜 뭐 창당 선언 후에 여러 기자회견 또는 뭐 기자 간담회 등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창당 선언하고 창당대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에 정식 예방을 하겠다고 저희 비서실장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했고 지방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고 그 자리건 또는 다른 자리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언론 카메라가 다 공개된 상태에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언론 통해서 던졌던 여러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이 있는데 답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자리가 속히 마련되어서 저는 방송 스튜디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만약에 그런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있더라도 올라와서 국회에서건 또는 국민의힘 당사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제가 꼭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제 뒤에 일정이 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